교통사고 조사 재연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측점, 기준점, 또 위치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고 흔적별 측정 방법으로서요. 스키드마크 흔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키드마크의 측정입니다. 스키드마크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시작과 끝점을 찾아야 됩니다. 스키드마크가 처음과 끝이 흐린 스키드마크도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줄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에는요. 차륜 간격을 측정하여 동종 차량을 이용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스키드마크가 있는데요. 스키드마크 발생한 차량보다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그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종 차량을 이용해서요.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 무늬는 전부 다르죠. 타이어 따라서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 무늬를 프린트해서요. 사고 현장의 타이어 흔적 무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흔적은요. 지워지기 쉽죠. 그리고 측정 지점이 결정되면은요. 분필 또는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측정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스키드마크가 전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드마크가 후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전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길이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위의 그림은요. 스키드마크가 전륜에서 시작해서요. 전륜으로 끝났어요. 즉 스키드마크 측정은요. 같은 바퀴의 흔적을 측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측정된 길이를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스키드마크가 후륜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륜으로 끝났어요. 그럼 같은 바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바퀴 길이만큼이기 때문에요. 축구 길이만큼 빼고요. 수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D지만은요. 축구 길이인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길이만큼 빼가지고 길이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용 길이는요. 이 D-L인 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흔적 중 중간이 흐리거나 끊긴 스키드마크가 있죠. 이럴 때의 측정 방법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갭 스키드마크하고 스킵 스키드마크요. 먼저 갭 스키드마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이 끊긴 갭 구간은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갭 구간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구간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첫 번째 스키드마크 길이 측정하고요. 갭 구간 측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키드마크 구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각각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속도 계산 시 적용 길이는요. 갭 구간을 제외한 실제 흔적 길이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요. 적용 길이는요. D1 플러스 D2 두 스키드마크의 합 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길이에서요. 갭 구간만큼만 빼주면 되는 상황이겠죠. 다음엔 스킵 스키드마크입니다. 스킵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가 정상으로 작동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요. 흔적이 끊긴 스킵 구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흔적 전체 길이를 측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속도 계산 시 적용 길이는요. 스킵 구간 포함 전체 길이 적용하면 되겠죠. 다음은 좌우 스키드마크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었죠. 차량 자체적인 원인하고 차량 운동학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차량 자체적인 원인은 제동장치 고장이죠. 그래서 제동장치 이상 또는 편제동, 시간차 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동학적 원인은요. 정상제동이죠. 그 편심작용, 롤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차량 자체적인 원인은요. 제동장치의 이상에 따른 비정상적인 작동으로요. 좌우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겠죠. 그리고 차량 운동학적 원인은요. 요철 등에 의한 롤링 또는 편심작용 시 하중작용이 강한 측면에 진한 흔적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좌우 길이가 다른 스키드마크가 발생하기도 하죠. 속도 계산 시요. 차량 자체적인 원인은요. 두 스키드마크의 평균 길이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제동장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동학적 원인은요. 속도 계산 시 가장 긴 스키드마크 길이를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스킵 스키드마크 30m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습니다. 제동 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마찰계수가 0.7, 중력가속도가 9.8m/s의 자승입니다. 스킵 스키드마크니까요. 전체 길이 적용하면 되겠죠. 정보 정리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스킵 스키드마크 길이 D는 30m고요. 최종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찰 계수는 0.7이었고요. 중력 가속도 G는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용 거리가 중요하죠. 스키드마크니까 전체 길이 적용하면 됩니다. 30m 적용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제동전 속도입니다. 최종 정지했기 때문에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 뮤 G D가 되겠죠. 뮤가 0.7, G는요 9.8, D는 3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3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0.29 mp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 km/h가 나오죠. 73.04 km/h가 나왔습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말고도요. 등가속도 3번 공식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제 2번입니다. 사고 자동차는 80km/h의 속도로 등속 주행하다가요.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15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킨 후 일시적으로 제동을 멈추어 10m를 등속으로 진행하다 다시 20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킨 후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제동을 멈추었으니까요. 10m는 갭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견인계수는 0.7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해줘야겠죠. 처음 스키드마크 길이를 D1으로 봤고요. 15m 발생했고요. 두 번째 스키드마크 길이는 D2로서 20m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가 80km/h였죠. VI가 80km/h였었고요. 견인계수는 0.7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 G는요. 10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 스키드마크 15m, 갭 구간 10m, 그리고 두 번째 스키드마크 20m 해서 토탈 길이는 45m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리는요. 갭 구간을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요. D1 플러스 D2 하든지 아니면 전체 길이 마이너스 갭 구간 해주면 되겠죠. D1하고 D2 첫 번째 스키드마크하고 두 번째 스키드마크 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D1이 15였고요. D2가 20이었죠. 계산하시면은요. 35m가 나왔습니다. 그럼 적용거리가 35m입니다. 그러면 충돌 시 속도 구하면 되겠죠. 처음 속도가 80km/h였었고요. 충돌 시 속도는 낮은 속도가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어요.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등가속도 3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니까요. VE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VE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A는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I가 8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F는 0.7, G는 10m/s의 자승이었었고요. D는 35m 적용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80 나누기 3.6의 자승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10 곱하기 3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96mps까지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 7.06 km/h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 승용차가 제동을 하여 좌측은 10m, 우측은 20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하고 정지했습니다. 스키드마크 좌우측 길이가 편제동일 때와 편집작용에 의해 다른 경우 각각 제동 시작 속도를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편제동일 때는 평균 길이 적용시키면 되고요. 편심작용일 때는요. 긴 스키드마크 길이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견인계수가 0.7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p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스키드마크는 D1으로 봤고요. 10m, 우측 스키드마크는 D2 20m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견인계수 F는 0.7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 G는요. 9.8mps의 자승이었습니다. 먼저 편제동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동일 경우에는요. 제동장치 이상으로 좌우 스키드마크 평균 길이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적용 길이 먼저 산출해야 됩니다. 평균을 산출하려면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요. 2분의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D1이 10m였었고요. D2는 20m였죠. 그래서 2분의 10 더하기 25는요. 15m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동 시작 속도 구하면 되겠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EFGD 적용하면 되겠죠. F가 0.7이고요. G는 9.8, D는 1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15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4.35mp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시면은요. 51.66 km/h가 됩니다. 편심작용일 경우에는요. 제동장치가 정상이죠. 그래서 가장 긴 길이인
20m를 적용하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동시작 시속도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FGD고요. F가 0.7, G는 9.8, D는 이번에는 20m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6.57m/s이 되고요. 곱하기 3.6 해주시면은요, 59.65km/h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